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소입니다. 외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 전두환 대통령, 지금 뭐, 이 양반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마치고 대통령으로서 세상 떠났지만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두환이는요, 중령 시절에, 지금부터 53년 전 얘기입니다. 5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고 칭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또 허락하지도 않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라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53년 전 일이니까 전두환 중령이라고 칭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30대 대장이죠. 그때 그 청와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수도경비 사령부의 두 대대가 33세대, 3대대는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30대대는, 경북궁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일개 대대가 주둔하고, 무슨 이상이 있을 때,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 30대대는 청와대 대통령을 저희 옹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죠. 그 병호실 외에 이제 병력이 필요할 때는 이제 30대대가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30대대, 33대대 굉장히 중령급, 대령급으로서는 화려한 아주 직업이죠. 청와대 경호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청와대 63년도에 들어갈 때의 청와대 초기에는요. 경호관이 그러니까 해군 해군만 제외하고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육해공군이 다 있었어요. 소위 경호하는 경호관 중에는요. 공수단 출신, 해병대 출신, 포병장교 출신, 헌병 출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가서 63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육사 일기생이에요. 일기생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 잠깐 근무했죠. 병원실이 완전히 조직되고 난 다음엔 그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육사 일기생의 이상훈 대장. 이상훈 대장도 경호관으로 저도 같이 근무했죠. 나 이제 국방장관까지 됐죠. 혁명 나자마자 그때부터 육사일기의 파워가 조금씩 커졌어요. 조금씩 커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늘어났죠. 일반 장교는 장교로 취급도 안 해요, 걔네들. 육사일기생이 임관하고 나올 때 보병학교 간부 64기생인데요. 제가 64기생 출신이죠. 같은 애 소위를 달고 왔는데요. 제가 대위 때에 그 사람들은 중령이에요. 같은 기수인데도 사고나 기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령, 소령은 보통 다 되고 중령이고요. 저희는 그때 헌병장교는 저희 앞에 차들이 많아가지고 뭐 너무 고참들이 많아서 소령으로 그쳤죠. 대위 소령.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50명이 나왔는데 50명에서 10명을 남겨놓고 옷을 벗겼으니 중위를 7년 동안은 달았어요. 7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같은 길로 나오는 애는 소령인데 저희는 중위였었어요. 그때. 옷을 50명 중에서 다 벗기고 11명만 이제 대위를 시켰죠. 그렇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육사일기생이 그때부터 경호실에 있다가 전부 원내 복귀하고 그 당시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훈 대령 같은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까지 했죠.
그때 전두환 중령요, 6.4.1기생의 하나회 회장 했잖아요. 하나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 당시에도 알고 있고 서서히 파워를 구축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전두환이가 30대 대장으로 온 이후에 뭉쳤죠. 많이 뭉쳤죠. 전두환 중경은요, 한마디로 예의 없고요, 욕심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버릇 없고 그런 장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저 관상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제가 보는 전두환 중령의 관상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돌발적인 일을 잘하고 남이 안 하는 짓을 잘하죠.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대대장으로 왔죠. 대대장은 자기 임무만 수행하면 될 텐데 경호실하고 어떻게 이제 좀 접촉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경호실 하려면 박정규를 저희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때 그 밑에 과장 이런 사람은 걔네들이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요. 전동이가 대대장 부임해가지고 박정규를 길 하나 쌓이죠. 장덕궁에서 박정규를 만나러 들어오려면 일단 우병서를 거쳐가지고 저 수행과장 저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었어요. 그때 순서가. 저는 전두환이 잘 모르죠. 어느 날 30대 대장이 실장 면회를 왔다고 면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하를 시켜서 실장실에 전화를 그러니까 실장실에서 거부하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요. 왜 그랬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들어와요. 벌써 이 사람이 그렇게 거침없이 우병수를 통과하고 이런 그 바람에 더 기세가 당당했죠. 예, 제일 먼저 저 방에 먼저 들어오죠. 들어올 때는 자기 혼자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꼭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씩 이렇게 데리고 와요. 부하들을 건너리게 하죠. 그게 하나의 그 위세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위세죠. 그리고 말체를 가지고 댕기죠. 말체를 가지고 댕기도요. 장군들이 옛날에 제가 저희 사단에 가는 장군들이 말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말체를 손뼉에다 오른손 잡고 왼손에 딱 치면서 이게 아주 사단장이 아주 위세 떠는 거죠. 그죠? 딱딱 자는데 이 친구 들어올 때는 말체를 가지고요. 손에다 딱딱 치면서 들어와요. 참 버릇없죠. 딱딱 치면서요. 급소를 내지만, 저기, 군대 계급은 자기보다 낫지만, 그것도 이사관인데, 어떻게 중령이 들어올 때 무슨 위세를 가지고 말체를 갖다 탁탁 치면서 들어올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통과했죠. 두 번째 왔을 땐 말체 놓고 무장 해제시켰죠. 권총 다 풀고, 그리고 무장 해제시키니까 이 친구가 뭐 아주 뭐 기세가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 보러 경호관 보러 권총 회수해 일로 가져와. 그래서 권총도 회수하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식으로 이제 자기 이제 전두환이가 실장한테 들어와서 내 말을 했겠죠. 나쁜 놈이라고. 뭐 뻔한 사실이야.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 친구가 실장을 자주 만나서 실장을 가까워지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저는 모르죠. 실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제가 보지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가만히 횟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부탁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자기 동생을 청와대 경호실에다 뿌리내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었죠. 근데 우리 박정규 실장은 또 단순하죠. 사실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무조건 yes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두환이의 동생 전기환인가 뭔가 정경환인가 그 친구가 병원실에 들어왔죠. 자격이 있어서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있어서 이제 소정의 훈련 받고 해가지고 일과에 소속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부터 이제 못마땅히 생각했죠. 전두환이 언제든지 무슨 일을 저질 거라니까 첫째 저지른 것이 이제 자기 사람 꼽아놓는 거. 걔가 들어온 후에 무슨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행사가 있어 나가시잖아요. 공식 행사에 나가시면 대개 24시간 전에 우리가 알죠. 알아가지고 저희가 선발 경호가 먼저 나가서 클리어하죠. 만약에 오늘 뭐 경기도 정화 간다든가 경남 간다든 미리 가서 클리어하죠. 24시간짜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일에 뭐 9시에 출발한다든가 9시 30분 그 스케줄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출발하려고 그래서 청와대 문을 나오잖아요. 나오면 바로 저 30대대가 보여요. 경복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붙으려고 그러면 거기 앞에 전두환이 부대대장 주본사령관 셋이 나와가지고 딱 서서 각하 차가 지나갈 때 소리 질러요. 소리 뭐 충성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격려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아주 겁날 정도예요. 충성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그냥 충성도 몇 번씩 하면서 소리 지르죠. 각하도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지나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그렇게 한 번은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뭐냐 하면 각하가 임무를 마치시고 공식행사 마치고 청와대 들어올 때 청와대 그 커브에서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거기 딱 서가지고 또 충성 소리를 주고 아침같이 그렇게 난리치죠. 그때는 각하가 우체가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보다도 청와대로 들어갈 때가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죠. 이 친구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망이 있고 아주 그냥 제가 인상 볼 때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각하에 대해서 눈을 마신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탄로가 났죠. 대통령께서 왜 군인들 저 대대장이 그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그러느냐. 각각 그런 거 싫어하시죠, 그런 거.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막 얘기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행사가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차를 경복궁으로 돌리라고 그러더군요. 저 차를 돌려서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장병들이 우통을 다 벗고요. 그때 12월 달인데 벗고 막 거기서 소리 저 무술 훈련을 하고 그러고 있더구만요. 예, 가가 내리셔가지고 대대장을 불러서 수고 많이 한다고 좀 열심히 살아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가가 준비도 안 해놨는데 호지문을 해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각각에서 직접 마련하신 돈이죠. 오늘 장병들 부식을 좀 좋게 해서 오늘 저녁 한 끼 먹이라고 각하가 그렇게 쓰시더군요. 그랬더니 또 소리 지르면서 뭐 어쩌고 가까이 두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일이 생겼죠. 박정희도 기분 나빴죠. 가까한테 꾸지랑 들은 뭐예요. 박정희 책임자 그런 거 미리 사전에 왜 그렇게 못하느냐. 가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돈을 주고 금융봉을 주고 나 정도라면 대통령께서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직접 각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한테 지시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막 명령을 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규가 어떻게 해서 30대 대장이 갈 때나 올 때나 그 시간 딱 맞춰서 나와서 서서 격려를 하느냐.
여기에서 조사하라는 정보처의 명령이 내렸죠. 이제 그 정보처에서 조사하는 과정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